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해야만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학창 시절엔 지식을, 직장 생활에선 경험과 연봉을, 또 노후를 위해선 더 많은 재산을 쌓아야 한다고 말이죠. 특히 65세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많이 비축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마치 빈 그릇에 물을 채우듯 삶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든 가득 채워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더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감히 덜어내고 비워내는 일은 아닐까요? 65세,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르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줄여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줄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간소한 삶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고 불필요한 것을 줄여 본질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 줄임의 철학이 특히 우리 인생 후반부에 접어드는 65세 이후의 삶에 왜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까요? 단순히 물건을 없애거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줄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과도 같죠. 마치 잡초를 걷어내고 옥토를 가꾸듯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여 소중한 것들이 더욱 빛나게 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65세 이후의 삶을 은퇴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 쉬는 시간으로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이미지였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5세는 더 이상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렘 가득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졌던 의무와 책임의 짐을 내려놓고 그동안 꿈꿔왔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하며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바로 지금 찾아온 것이죠. 복잡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고 많은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고도 풍요로움을 느끼며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줄임의 지혜가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줄임의 지혜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5가지 핵심 줄임법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는 여정을 다각도로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물질적인 줄임입니다. 불필요한 소유물과 과도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노년기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평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줄임의 지혜는 바로 물질적인 줄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걱정하시곤 하죠. 하지만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살림살이부터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보관해둔 물건들까지 말이죠. 이러한 소유물들은 때로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물건을 계속 구매하는 습관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물질적인 줄임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고 넓은 집에서 살다가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넓은 공간과 수많은 물건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어쩌면 관리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더 작고 아늑한 공간으로 옮기거나 불필요한 살림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물건에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관리 비용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죠. 더 나아가 아낀 돈으로는 평소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등 경험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주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이죠.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고 작은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행복을 느끼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물질적인 주림을 통해 얻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림의 지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관계적인 주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모임 속에서 말이죠.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피로감이나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으로 이어지는 관계, 혹은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마치 복잡한 도시의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처럼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소수의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적인 주림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의 평화와도 직결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타인의 시선,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곤 하죠.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들춰보며 지나간 인연들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 때문에 본래의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과거의 감정이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명상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알림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진정한 연결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적인 주림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은 홀가분해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 홀가분함은 비단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한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랍니다.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마치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나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 혹은 친구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 주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곤 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구의 스케줄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시간과 에너지의 주림을 통해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게으름을 피우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스케줄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를 과감히 줄이는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주 반복되지만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운 모임 대신
정말 내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솔한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활동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일에 쫓기듯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러한 줄임은 단순히 빼곡했던 일정을 비워내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의 활력과 생기를 되찾는 귀한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에 몰두하며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빽빽했던 스케줄표에서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과감히 지워나가듯 우리의 삶을 본질에 맞춰 재정비하는 것이죠. 충분한 휴식 또한 시간과 에너지의 줄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치고 피로한 몸과 마음에 평화로운 휴식을 선물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히 독서하는 시간,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잃었던 삶의 활력을 서서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삶의 회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선사합니다.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65세 이후의 삶은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펼치고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불필요한 스케줄과 소모적인 에너지를 줄여나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비워진 귀한 자리를 어떤 즐거움과 활력으로 가득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줄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매일이 기대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 그 시작은 바로 시간과 에너지의 줄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넘쳐나는 스케줄과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무감 속에서 정작 자신을 위한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달력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위한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지못해 참여하는 모임, 그다지 흥미롭지 않지만 해야만 할 것 같은 봉사활동, 혹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수많은 잡다한 일들 말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스케줄과 감정 소모를 과감히 덜어내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나만의 색깔로 채워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평화로운 휴식 속에서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혹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워진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주고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줄 겁니다. 마치 복잡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연 속으로 들어서는 듯한 해방감과 함께 비로소 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진정한 자기 주도적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나니 이제는 마음속의 짐도 가볍게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과거의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혹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짐들은 우리를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고 작은 행복마저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곤 하죠. 이제는 이러한 심리적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용기, 그리고 일상 속 작은 감사함들을 발견하는 태도 말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사랑하는 이의 미소처럼 사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음미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줄임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속박과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비로소 진정한 위안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마음의 표정이 온화한 미소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줄임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만족과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보시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본질적인 행복을 채워나가는 확장의 시간이라는 역설적인 깨달음 말입니다. 줄임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고 가장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줄임의 지혜는 비단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시니어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며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행복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덜어내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고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